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MSP 노코드로 품질을 담당하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SK 주식회사 CNC 이인선입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상적인 IT 대화에서 코드 없는 개발을 언급하는 것은 좀 일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노코드, 로코드, 그리고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저희 SK CNC의 클라우드 사업 영역에서 노코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이 노코드 기술을 사용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들을 오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클라우드 MSP 사업을 위해 필요한 노코드 기반 인프라 업무 자동화와 더불어서 서비스나우, 데이터독, 슬랙 등의 여러 솔루션들의 업무 활용과 사업화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목차는 로코드, 노코드의 이해와 기술 전망, 그리고 저희 조직의 로코드, 노코드를 사용한 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로코드, 노코드의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코드, 노코드의 기본 개념과 전통 개발 방식과의 차이,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노코드 기술 전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코드, 노코드 개발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LCNC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코드, 노코드 개발은 전문적인 코딩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로코드와 노코드의 차이점은 전문적인 코딩 기술의 그 양의 차이입니다. 로코드 개발을 위해서는 노코드보다는 조금 더 개발 지식과 개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로코드, 노코드와 함께 등장한 용어가 있는데 시민 개발자라는 용어의 등장입니다. 시민 개발자는 죄송합니다. 시민 개발자는 누구일까요? 전문 개발자를 고용했던 시대가 지나고 아마추어들도 특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그런 전문가 집단입니다. 로코드, 노코드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전통적인 개발 방식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그 프로젝트 역할에 맞게 업무 배분을 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또 프레임워크, 인프라 환경, 디바이스, 브라우저 등을 고려한 복잡한 설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현 단계에서는 각 설계 요건에 맞추어서 개발자들이 아이디 기반으로 구현하고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몇 개로의 사용자는 비로소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개발자들이 열심히 코딩을 하고 나서 사용자의 반응을 보면 사용자들은 저희는 이게 아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봤죠. 그래서 결국 안정화 고도화란 이름으로 재개발은 다시 시작되고요. 로코드, 노코드의 개발 방식은 어떠할까요? 로코드, 노코드의 플랫폼들은 템플릿, UI 빌더, 플로우 디자이너,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플러그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요구사항에 맞게 기능을 설정하고 UI 빌더로 화면을 구성하고 워크플로우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합니다. 되게 중요한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퍼블리시 버튼입니다. 이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즉시 기능 오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LCNC 플랫폼의 시장 전망은 어떠한지 잠깐 보겠습니다. 가트너는 21년도부터 25년까지 전 세계의 LCNC 사용량은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통계기관인 스태티스타에서도 2018년에 79억 달러에서 25년에는 470억 달러, 그리고 2027년에는 620억 달러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LCNC 기술 영역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로코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영역,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영역,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영역 등 다양한 저희가 익숙한 자동화 기술 분야가 포함됩니다. 이 분야 중에서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영역은 로코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영역과 시민 자동화 개발 플랫폼 영역입니다. LCAP 영역의 경우 로코드 개발 기술 시장 전체 매출에서 약 40% 가량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시민 자동화 개발 플랫폼의 경우 매년 30%의 성장 속도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조금 뒤에 설명드릴 저희 조직의 LCNC 사례의 경우에는 CADP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CNC의 플랫폼으로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이 플랫폼 대부분은 아직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플랫폼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미 글로벌 세상은 LCNC로 가기 위한 기반이 준비되고 발전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웹이나 모바일 앱, 게임 등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덕트 빌더 영역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와 각 제품들을 조립, 패키징화할 수 있는 베이스 블럭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코드를 연구하고 템플릿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네이블러의 영역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을 보면서 저희는 조금 더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들도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실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제가 조금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노코드인데 과연 이런 노코드가 실제 조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챕터에서 저희 CNC 인프라 운영 조직이 LCNC라는 기술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클라우드 MSP 사업 조직으로 클라우드 환경과 더불어서 온프람의 인프라 환경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운영 조직입니다. 그럼 이러한 인프라 운영 조직에서 왜 저는 다소 생뚱맞을 수 있는 LCNC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 조직이 LCNC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한 4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 운영 업무에 각종 리포트, 정기 비점검 작업, 변경 작업, 자원 현황 관리 등 반복적인 업무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 운영 조직이다 보니 개발 조직보다는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능숙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인프라 운영 조직에서는 슬랙과 데이터도, 옵스진의 플래시데스크 등의 여러 상용 사스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었고요. 또 4번째로는 저희 CNC에서도 여러 인하우스 운영 시스템들이 존재하긴 하나 이 인하우스 리가시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앞에 그 트래디셔널한 개발 방식을 보셨다시피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저희 조직에서는 올해 초에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동화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게 되었고 전체 구성원의 73%가 참여해 주셔서 177건의 굉장히 다양한 자동화 아이디어를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직의 LCNC 구현 프로세스는 플랜,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어세스먼트로 진행되었습니다. 플랜 단계에서는 인프라 업무 환경을 분석함과 동시에 우리 업무 환경에 가장 적합한 LCNC 플랫폼이 무엇인지 연구하여서 선정하였고요. 이 선정 과정 이후에는 각 팀별로 노코드 파이오니아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는 1주, 많아도 2주를 넘지 않도록 아이디어 안건들의 구현 일정을 수립을 하였고 매월 월 단위 월간 리포트를 발행하여서 구현된 안건들에 대해서 사용자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각 자동화 안건별로 정량적, 정석적 효과성을 측정을 하고 이후에 좀 더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되겠다라는 영역들은 중장기 투자 과제로 발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직의 LCNC 구현 사례는 총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용 엑셀을 대체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스 플랫폼의 기존 정보 통합 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종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이벤트와 오딧에 대한 공지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프라의 자원 현황 관리였습니다. 이 4가지 영역에서 이제 공유 가능하고 대표적인 케이스 4가지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 구성원들의 자동화 안건 관리 사례입니다.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의 업무 자동화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그 취합된 결과를 분류하고 구현된 결과를 즉시 공유하는 기능을 이 노코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였고요. 구현 난이도는 아주 쉬운 편이며 테이블과 대시보드 구성 개발까지 총 6시간 미만으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구성원들이 슬랙 이벤트 채널을 통해 아이디어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 메시지를 에어테이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형 노코드 플랫폼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에어테이블은 관리성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취합 결과를 보고하고 대시보드화하고 정리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키사의 보안공지 알림 자동화 사례입니다. 키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취약점 정보를 자동으로 슬랙으로 전파함으로써 운영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약간의 스크립트 코딩 스킬과 API에 대한 사용이 있어서 중간 레벨 정도의 구현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체 소요 시간은 약 10시간 이내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구현 방법은 키사의 RSS 피드를 활용해서 웹메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피어라는 커넥터를 통해서 에어테이블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에어테이블의 오토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슬랙으로 메시지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에어테이블의 키사 보안공지 자동 수집 테이블이고 에어테이블의 오토메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슬랙 보안공지가 필요한 채널로 메시지를 전파한 화면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슬랙 채널 및 사용자 관리인데요. 노코드 플랫폼 활용에 자신감이 조금 붙어서 구현 난이도가 좀 높은 기능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저희 그룹은 슬랙, 데이터독, 옵스지니, 프레시데스크 같은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사스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각 별도로 관리되고 있던 사스 솔루션들의 사용자 관리, 팀 관리, 중요 기준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사스의 경우는 사용자 수가 곧 비용이다 보니 퇴사자나 업무 이동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슬랙 사용자나 채널 기준 정보 관리의 경우 약간의 구현 난이도가 있었고 전체 개발 시간은 약 30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슬랙과 데이터도 프레시데스크 나머지 사스 솔루션도 이와 유사한 아키텍처로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노코드 플랫폼만으로는 구현의 제약사항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제트코어라는 이제 내부 동기화 앱을 만들어서 연계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에어테이블로 구현된 제트케어 사스 마스터 DB 화면입니다. 제트케어 사스 마스터 DB에 아까 말씀드린 슬랙, 데이터독, 옵스지니 등 운영 업무에서 사용하는 사스의 전체 사용 현황을 수집하고 전체 사용자 현황 및 라이센스 관리를 자동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스터 DB 구성을 통해서 사용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리고 채널 현황 분석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퇴사자나 이동자가 생기더라도 쉽게 찾아서 즉각 조치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인프라 변경 작업 자동 알림 기능입니다. 노코드끼리만, 사스끼리만의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리거시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변경 작업 관리 시스템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변경 작업 관리 시스템과의 API 연동을 통해서 에어테이블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적재를 하고, 주로 이제 변경 작업 데이터들을 적재를 했고요. 그 변경 작업 데이터는 공지와 활용이 필요한 슬랙 채널로 연결되어서 필요한 시간에 공지사항을 자동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 변경 작업 관리의 에어테이블 화면입니다. 에어테이블로 인프라 변경 작업 스케줄과 담당 조직, 슬랙 채널 정보 등을 통해서 변경 작업 안내 공지를 적합한 슬랙 채널로 자동 발송합니다. 매번 변경 작업이 있을 때마다 운영자들이 수동으로 전파하던 기능을 자동화함으로써 변경 작업의 공지 정확도도 높이고 운영자들의 대표적인 토일 작업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직이 노코드 툴들을 활용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등록해준 177건의 아이디어 중 74건을 구현할 수 있었고, 또 안건별로 업무시간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해 본 결과 자원 현황 관리 자동화에서 약 연간 6,000시간, 그리고 변경 작업 공지 자동화에서 연간 5,200시간의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정량적 효과 외에도 루틴한 업무 내용을 개선하여 본연의 언유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스스로의 업무를 직접 개선한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 등의 정성적 효과도 함께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저희 조직의 다양한 노코드 사례와 도입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경험에 근거한 개발 전략 5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하십시오. 노코드를 도입하고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가장 단순한 업무 개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화 업무 대상 중에 복잡도와 보안성이 낮고 단순한 업무들을 구현해 가면서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도록 합니다. 저희 조직의 경우는 인증서 만료로 인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자 각각이 엑셀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엑셀들을 전체 취합하여서 에어테이블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이후 에어테이블 상에서 인증서 만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 구현은 총 2시간 이내로 매우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효과를 잘 보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두 번째, 플랫폼의 장점과 제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LCNC는 사용이 매우 쉽지만 기업에서 사용하기에 여러 제약 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에어테이블이라는 노코드 플랫폼의 경우에도 그리드 사용이 매우 강력하고 자동화 활용이 아주 쉽지만 복잡성이 있고 대량의 데이터 적재 시에는 API 처리를 위한 성능 제약과 UI 제약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환경 구성을 위한 IP 접근 제한이나 오딘 로그, 사용 권한 통제 등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라이센스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LCNC 도구별로 제약사항을 면밀히 좀 파악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정해서 투자 계획 수립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문 개발자들과 협력하셔야 합니다.
노코드 플랫폼이 전문 코딩 기술자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게 구성되어져는 있으나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고 파워풀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개발자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하우스 시스템과의 연계나 다양한 사스들과의 API 연동, 그리고 조금은 더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개발 등을 다룰 경우에 전문 개발자들과 협력하십시오. 네 번째, 로코드, 노코드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이 대체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개발은 필요한데요. 디테일한 기술 스택이 요구되고 우리만의 유니크한 UI를 구현해야 된다거나 대규모 통합과 리거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될 경우에는 전통적인 개발이 훨씬 유리합니다. 간단한 MVP를 개발한다거나 간단한 앱을 구현한다거나 가성비 있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실패해도 시도해 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NCLC 개발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유즈 케이스 기반으로 공유 발전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동화한 기획안은 유즈 케이스로, 그리고 도구의 활용법은 가이드로, 업무의 자동화는 조직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노코드의 효과성을 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조직도 지속적으로 파이오니아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용어 자체가 필요 없어질 때까지 유즈 케이스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며 나만의 자동화가 아니라 조직이 관심을 갖고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조직의 노코드 기반 유즈 케이스들과 개발 전략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노코드, 로코드들이 얼마나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모든 것이 다 LCNC 개발로 다 가능할 거다라고는 그거는 아직은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은 아이디어와 우수한 노코드 플랫폼, 그리고 그 노코드 플랫폼에 활용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구성원들의 유즈 케이스가 쌓인다면 우리 조직은 꽤 많은 업무 영역을 자동화해 주리라는 것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에 대해서 도입을 기술 검토를 하고 있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의 발표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고요. 그럼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